달이 시작됐습니다. 2월 첫날 비교적 포근하긴 한데 밤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많았죠. 6시를 기해서 제주도 산지 지역에는 호우경보도 발효됐는데요. 라디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 알아보시고 주위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간이나 계곡 등의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엔 주변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린 지역에선 가시거리도 짧은데요. 내륙지방엔 또 대부분 안개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중부지방, 전북 내륙, 경북 내륙 지역에 가시거리 200m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대교,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의 짙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진 구간이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시야가 답답하고 비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곳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지내다 보면 그 안에서도 길이 보이겠죠. 우리 2월 답답한 가운데서도 서서히 길을 찾게 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2월 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모든 해상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인다고 하니까요.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의 너울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파도에 피해 없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 힌트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또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건강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요즘, 몸에 좋은 건강한 식재료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도 기관지 건강이나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쌍떡잎 식물 합판화군 초롱꽃과의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인 이것은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쌉싸름한 맛이 나고 특유의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섬유질이 유독 강해서 이건 요리를 할 때는 밀대로 두드리거나 밀어서 부드럽게 한 뒤에 생채로도 먹고 양념장을 발라 앞뒤로 잘 구워 먹기도 하죠. 알칼리성 식품으로 고기류와 함께 먹으면 고기의 산성 성분이 중화돼서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20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농가에선 새해 농사 준비에 한창인데 약용작물 재배 농가에서 관심 많으실 소식입니다. 올해 심을 수 있는 종자와 종묘를 보급하는군요. 예,
농촌진흥청은 약재의 원료로 많이 쓰이는 33개 약용작물의 종자와 종묘를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약용작물은 지황과 고삼, 백출, 단삼, 더덕, 도라지, 하수오 등 33개 품목으로 보급되는 종자의 양은 254kg, 종묘 같은 경우는 22만 9천 주, 종근, 즉 씨뿌리 같은 경우는 약 12톤 정도가 됩니다. 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으로 전화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마다 공급 시기와 공급 대상, 가격, 작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전화 043-871-5660번, 043-871-5660번으로 문의를 하신 뒤에 해당 약초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벌써 2월이고 이제 곧 입춘인데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도 살펴주시죠. 예.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절기가 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입춘날 월동 중인 보리 뿌리를 캐서 보리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곤 했습니다. 뿌리가 이제 3가닥 이상이면 풍년을 예측을 했고 또 한 가닥이면은 이제 흉년이 든다고 예측을 하곤 했는데요. 또 농사 속담으로는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봄이 왔다고 방심을 하다가 기습 한파에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동작물이나 가축의 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비와 눈은 그리 많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보는 돼 있지만 이 시기에는 이제 기습적으로 내리는 눈 같은 경우 습기를 많이 머금고 내리기 때문에 눈이 무거워서 비닐하우스나 인사반 등 그 시설물 붕괴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지주를 보강한다거나 눈이 내릴 때 이제 바로 쓸어 내리는 등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할 농작업 정보 알아보죠. 벼농사부터 살펴볼까요? 올해 식물 벽실을 구입할 때는 이제 품종의 특성과 단점을 파악한 후에 구입을 하시는데 올해 처음 보급되는 신품종을 재배할 농가에서는 적응 지역과 시비량, 또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특성을 잘 알아보시고 재배할 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칼라벼나 이제 양조배 등 기능성 특수쌀을 재배할 농가는 가급적 여러 농가가 단지화를 해서 재배하시는 게 좋겠고 가공업체 등 미리 소비처를 확보하신 후에 계약 재배 형태로 재배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밭작물들은 어떤 작업이 중요할까요?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이제 얼었던 눈이 녹으면 스패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남부지방의 보리는 생육 재생기를 확인한 후에 열흘 이내, 그러니까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2월 중순, 중북부 지역은 2월 하순에 1차 옷거름을 주시도록 하는데요. 또 고추 조숙 재배를 하려는 농가에서는 2월 중에 종자를 파종하시도록 하는데 파종량은 아주 심을 때 필요한 모종의 수보다 50% 정도로 더 늘려서 파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작물은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이는 12도, 가지와 토마토는 16도, 파프리카와 풋고추는 18도, 상추와 쑥 같은 잎채소는 8도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서 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올해 첫 과수 화상병 발생 소식도 전해졌는데 과수농가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예, 과수 전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경기 평택의 과수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서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전정을 하는 시기에 많이 옮기기 때문에 전정을 하기 전에 전정가위 등 작업 도구는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서 철저히 소독을 한 후에 이용을 하시도록 하시고 수시로 사전 과수원은 예차를 철저히 해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는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놓쳐선 안 되는 작업들 다시 한번 일러주시죠. 예.
아직도 그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국 철새 도래지와 하천변 철새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오랜 기간 방역하시느라 힘들긴 했지만 농장 진로 생석회 벨트 구축이라든지 외부 사람과 차량의 철저한 출입 통제, 그리고 농장 소독 철저, 또 축사를 출입할 때는 장화로 갈아 신고 출입을 하시는 등 차단 방역에 끝까지 힘을 쏟으셔야겠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의심 가축이 발생하면은 발견 즉시 방역기관 전화 1588-9060번, 1588-4060번으로 즉시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을 맞는 법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가 지난 2012년 3월에 발효되면서 올해 10년 차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는데 한미 FTA는 그중에서 우리 농축산업에 영향이 큰 대표적 FTA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10년 차에 접어든 한미 FTA의 독소 조항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관세를 지켰다고 홍보했던 농산물 가운데 길게 보면 실은 관세 철폐와 다름없는 품목들이 최근 확인된 건데요. 특히 무관세 쿼터 물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철폐 대신 무관세 쿼터 조건으로 협상을 끝낸 품목이 콩을 비롯해서 감자, 오렌지, 꿀, 분유 등 5개 품목인데요. 이 한미 FTA의 무관세 쿼터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농수산 이슈에서 확인해 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가 발효된 게 벌써 10년이 돼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미 FTA가 굉장히 많은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인 2012년 3월 발효됐는데요. 이 미국과의 FTA를 협상을 시작한다는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농업계는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한국 농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데요. 공식적으로 한미 FTA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협상을 시작했고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체결이 됐습니다. 길고 지루한 협상들이 이어졌고 2011년 11월 국회 비준이 있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무후무한 최루탄 사건도 있을 만큼 한미 FTA는 이후 농업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 문제의 자유무역 협정이었습니다. 네, 실제 발효되고 나서 미국과의 그 교역 현황은 어땠나요? 각 나라와의 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물량과 범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발효 8년차 한미 FTA에 따른 농식품 교역 변화 자료를 보면 미국산 수입액은 한미 FTA 발효 전인 평균 59억 4천만 달러에서 한미 FTA 발효 후 평균 75억 6천만 달러로 27.3%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이제 품목별로 보면 수치 변화를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미 FTA 발효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미국산 축산물 평균 수입액은 20억 3천만 달러로 발효 전 평균보다 112%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네, 축산물이 일단 눈에 띄는데 예. 과일이나 채소 쪽 상황은 어땠나요? 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액은 6,400만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 평균보다 92.3% 증가했습니다. 이제 미국산 주요 과일 품목별로 보면 오렌지 수입액이 발효 이후에 74%가 증가했고요. 체리는 무려 231% 수입액이 늘었습니다. 포도도 한미 FTA 발효 전과 비교해서 59.4% 수입액이 늘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미국산 과일의 평균 수입량은 발효 전 평균과 비교해서 53% 늘어났습니다. 네, 실제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데 최근에 독소 조항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미 확인된 한미 FTA 폐해 외에도 최근 이제 한미 FTA 독소 조항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농정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관세를 유지했다고 홍보한 농산물 품목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면 관세 철폐와 다름없는 처지에 놓인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품목은 콩, 오렌지, 감자, 분유, 천연꿀 이렇게 5개 품목인데요. 이들 품목은 그때 당시 그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일정 부분을 관세 없는 수입 쿼터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약속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없이 수입하고 그 이외의 물량은 관세를 유지한다는 뜻인데요. 네. 문제는 수입 쿼터, 이 TRQ의 운영 방식입니다. 매년 TRQ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또 어느 시점에는 그 물량이 고정되는 것이 다른 국가의 FTA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한미 FTA의 TRQ는 발효 첫 해,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정량으로 합의한 만큼만 TRQ 물량을 늘리다가 2017년부터는 매년 3%씩 복리로 무기한 증량하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콩이나 오렌지, 감자, 분유, 천연꿀 이 품목들이 이런 방식으로 TRQ 합의한 품목들인데요. 기존의 관세를 지켰다고는 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한 TRQ가 결국 이제 복리로 물량이 늘고 거기다 한도 끝 없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무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은 정량만큼 수입이 늘어났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무관세 수입량이 3%씩 복리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무관세 수입량이 3% 복리로 늘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데 더 경악할 만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기한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콩을 예로 들어보면 이 한미 FTA 콩 TRQ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0,000톤, 2만 톤, 2만 5천 톤, 2만 5,750톤, 2만 6,523톤 이렇게 사전에 합의한 중량대로 TRQ가 이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는 매년 복리로 3%씩 증량이 되면서 올해는 3만 747톤을 수입 이행 중입니다. 이게 이제 복리의 특성상 어느 시점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입량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요. 47년 뒤인 2068년이 되면 한미 FTA 콩 TRQ는 현재 이 3만 747톤에서 작년에 국산 콩 전체 생산량이 9만여 톤인데요. 이 9만여 톤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미국산 무관세 콩은 국산 콩 가격의 6분의 1 미만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산 콩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산 콩이 타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콩은 지금 자급률이 현재 27%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자급 기반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나 싶은 걱정이 듭니다. 감자나 아까 다른 그 물품도 이 한미 FTA 협상에선 같은 방식의 TRQ를 적용을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감자 자급률은 콩보다 좀 낮다 싶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감자는 현재 3천여 톤의 미국산 무관세 TRQ가 수입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53년부터는 10,000톤대로 수입량이 늘고요. 3% 복리를 계속 적용해서 이 수입량을 따져보면 2190년 무렵에는 국산 감자 6만 톤을 완전히 대체할 물량이 수입되게 됩니다. 2190년이면 까마득히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산 감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가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자 수입이 늘어날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수입량보다 국내 자급률이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국산과 수입의 그 소비 시장이 다소 분리되어 있는 오렌지, 꿀, 분유의 경우도 콩이나 감자보다는 위기감이 조금 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적다는 뜻이 아닌데요.
수입 오렌지는 다 아시다시피 국산 감귤이나 과일 시장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 수입꿀이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요. 고품질 꿀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 꿀 농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수입 분유는 그렇잖아도 물량이 넘쳐서 낙농업계에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TRQ 복리, 무기한 중량 이런 결과가 앞으로도 국내 농축산업의 설 자리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그 상당히 고심 끝에 여러 세심하게 조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복리 증량 또 무기한이라고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런 조건들이 다른 FTA에서도 좀 흔하게 적용이 되는 사례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는데요. 이 TRQ 독소 조항은 수많은 FTA 중에서도 유독 한미 FTA에만 특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호주, 캐나다와의 FTA에서도 이 TRQ 물량이 있고 또 그 물량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수입 물량이 동결되거나 증량 없이 일정한 양을 수입하는 이런 조건으로 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농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동아시아 자유무역 협정과에 확인을 해봤는데 당시 상황들이 미국 측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 철폐 요구가 있었을 거다. 근데 이제 중요 품목의 관세를 유지하는 게 큰 목표였을 것으로 이제 농식품을 설명을 하고요. 결국은 TRQ를 내주면서 관세를 지킨 건데 이게 잘못된 협상인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떤 농산물 개방 협상이든 국내 농업 희생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농업계에겐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TRQ 독소 조항으로 한미 FTA는 그중 가장 형편없는 점수가 매겨질 것 같습니다. 독 중에서도 정말 맹독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정부가 콩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자급 기반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선 또 이런 식으로 수입량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지난 2007년에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의 그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분유, 감자, 대두, 천연꿀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지만 기존의 수입 실적과 수입 전환 효과 등을 고려해서 소량의 무관세 쿼터를 미국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표현대로 소량의 무관세 쿼터가 어느 시점에 복리의 물량으로 전환된다거나 그 기한의 한정이 없이 종신으로 수입된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이 한미 FTA 독소 조항을 그대로 이행해 나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농업인의 날에 콩 자급률을 45%까지 올리겠다고 한 발표라든가 정부가 또 올해 콩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자급률을 올리겠다는 계획 모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당사자가 되고 맙니다. 송기호 변호사를 비롯한 통상 관련 전문가들은 반드시 한미 FTA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아울러서 최소한 정부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산콩 육성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이 나를 갑자기 비난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면 그들을 욕하기 전에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비난은 그냥 귓가로 흘려보낼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지, 변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성찰하며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분명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자 설부편에 보면 양포타구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양포 타구, 양포라는 사람이 때릴 타자에 개구자, 애꿎은 자신의 개를 때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키우던 개가 갑자기 주인을 향해 지저댈 때는 무엇인가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자신을 향해 지저대는 애꿎은 개만 때린다는 것이죠. 양포 타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 양씨성을 가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양주라는 큰형과 양포라는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동생 양포가 외출하면서 흰옷을 입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네 집에 가는 도중 비가 내려 입고 나간 흰옷이 비에 젖어 더러워졌습니다. 양포는 친구네 집에 가서 흰옷을 벗고 친구가 내어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누었죠. 그리고 친구에게 빌린 검은 옷을 입고 캄캄한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양포가 기르던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양포는 주인을 못 알아보고 짖는 개를 몽둥이로 때렸죠. 그때 형인 양주가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방에서 나와 사납게 짖는 개를 야단친 다음 동생인 양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개를 때리지 말거라. 생각해 보아라. 내가 낮에 집에 나갈 때는 흰옷을 입고 나갔는데 이렇게 늦은 밤 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개가 너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개를 탓할 일만은 아니란다. 예, 양포 타구. 양포는 자신의 옷 색깔이 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애꿎은 개만 때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자신을 비난하면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사람, 훌륭한 조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나 조직으로 변해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초심을 잃은 정치인이나 국민을 위한 목적을 잃어버린 정치 집단은 여론의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뼈있는 비난과 지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비난하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말하며 변화를 거부한다면 결국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임이 분명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나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포 타구. 자신의 옷이 바뀐 것은 인정하지 않고 애꿎은 개만 때리며 욕한 양포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지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모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남부지방 출근하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고요. 서해안 쪽에 특히 교량 지나는 구간에 안개 짙은 곳이 많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산간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립니다. 앞으로도 20에서 6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정보 잘 들으시고 반드시 안전한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또 영하 10도의 반짝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농가나 어가에서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은 어땠는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58명이 나왔고요. 어제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55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는 IM 선교회 관련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이래 닷새 만에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어제보다 적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여전한 데다가 이 서울 한양대병원과 보라매 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확인되는 등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 위험이 높아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누적 확진자는 78,205명, 누적 사망자는 1,420명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5단계는 2주 더 연장된다고 봐야 하나요? 네, 이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이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고요. 위반 시 개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새해 들어서 신규 확진자 수가 300에서 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 여파 등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다시 한번 방역의 고비를 죄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 재생산 지수를 비롯해서 주요 방역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완화 조치는 있는데요. 이 공연장이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좌석 배정 등을 완화했고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이용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키장에서도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앞으로 2주 안에 설이 들어있는데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마련했죠? 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이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2주 동안 더 연장했습니다. 네. 자,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 좀 살펴보죠. 주말에도 확진 소식이 잇따랐어요. 네, 이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한 닭에서 발견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이 됐고 이에 따라 포항시는 방역차를 동원해서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닭 24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이 반경 3km 내 34만 5천 마리도 살처분한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포항까지 모두 80곳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이 됐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들의 증거인멸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네, 지난주 SBS가 이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파기한 자료 중에 북한의 원전을 짓는 내용의 자료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보도되진 않았지만 이 해당 문건을 왜 파기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그 북한의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기로 한 것이다라면서 충격적인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고요. 어제도 누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밝히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김종인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원전 건설 자료를 USB에 담아준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의혹 제기도 있었는데요. 이에 당시 현장을 보좌했던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북측의 발전소 관련 USB 자료를 건넨 건 맞지만 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준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 통일부는 북측에 전달한 자료는 신경제 구상 관련이었고 여기에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여당 의원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건 중에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것이 많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강원도 원주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다문화 가족이 살던 집에 불이 나서 이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어요. 네, 이 강원도 원주의 주택가에서 불이 나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할머니 그리고 9살, 7살 난 어린 손주 2명이었고요. 이 부상자는 아이들의 모친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었는데요. 이 모친은 필리핀에서 온 30대 여성이고 1년 전에 이 여성의 모친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 모친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실직을 했고 남편은 생계를 위해서 중국에 일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해당 동네 지대가 높고 또 길이 좁아서 소방차가 들어오기가 어려웠다고 하고요. 이 근처에 있는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이 경찰은 석유 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오늘 관계기관과 합동 검식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는데 아이들 급식에 모기 기피제를 넣은 유치원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 추가 범죄 의혹도 있는 것 같다고요? 네, 지난해 11월 이 서울 금천구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과 동료 교사의 반찬통 등에 모기약 그리고 이 세제 성분의 가루를 넣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좀 물질을 넣은 사실이 알려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 범죄 행각이 담긴 CCTV까지 공개가 된 바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담당한 특수반 아이들에게 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묻힌 이 초콜릿을 주는 등의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또 동료 교사의 보온병에 미약인 액체를 넣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준 초콜릿에 묻힌 가루가 생강가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찰은 세제 성분의 가루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서 지난해 12월 말 이 서울 남부교육청에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수 감식 결과 이 해당 교사 서랍 약통 중 일부에서 이 모기 기피제 그리고 화장품, 세제 등에 쓰이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었습니다. 이 피해 아이들이 두통, 코피, 복통 등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번 주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처음에는 뭐 물을 넣었다, 뭐 생강가루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왜 슬쩍 이렇게 넣는지가 아주 미심쩍은 상황이죠. 예. 네네. 자, 서울시장 쪽 확인해 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어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1대1 경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를 제3지대 경선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3월 초까지 경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안철수 후보와 본인이 먼저 경선을 하자라는 것이라며 그 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안철수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당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 측은 금태섭 전 의원의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이 금태섭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별말 없이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야권이 합심해야 한다라며 신속한 단일화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7758님께서 밤새 일하고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충분히 휴식 편안하게 오늘 좀 취하시고 또 다음 출근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9798님,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날 되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7687님, 군산입니다. 이곳은 비가 내리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4686님도 비가 촉촉히 봄을 알리듯 설렘이 있는 아침입니다 라고 월요일 아침 기분 전해주셨네요. 2647님은 설 명절 앞두고 또 거리두기가 2주 연기됐네요. 그리운 가족도 4인 이상은 만날 수가 없어서 쓸쓸한 명절이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노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3832님께서는
양포 타고 오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네요. 남 탓하기 전에요. 출근길 힘이 납니다 하셨고요. 김미진 님도 박재희 원장님 시간 월요일에 좋습니다. 좋은 얘기 듣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주를 활기차게 올바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제주 산간 지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강한 비가 내리는데 20에서 60mm 정도 더 내린다고 하니까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온은 포근하지만 안개가 짙은 곳이 많으니까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고요. 낮에는 또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있다고 하니까요. 미세먼지 마스크 잘 챙겨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 아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출발하셔야겠고요. 2월 첫날이니까요. 2월의 새로운 마음가짐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